지금은 추억 속의 인물이지만 한때는 음악의 여왕으로 많은 팬들의 기억을 사로잡는 전계현은 1936년 9월 28일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2019년 12월 20일 향년 83세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아폴로 박사로 유명한 조경철 박사와 재혼하여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1956년 연극배우, 1957년 성우, 1959년 영화 가는 봄 오는 봄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의 스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죠. 당시 명문학교인 공주여자사범학교, 현재 공주교육대학교를 나온 재원이었고 선대부터 집안이 공주의 소문난 지주 가문으로 성장기는 평탄하고 엄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토지개혁으로 재산이 줄고 가족도 서울로 이사와 나도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했어요. 당시 교통부 산하의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하다 연극 무대를 접하면서 연기 인생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TV 탤런트 출신 영화배우로 원래 1956년 연극배우와 HLKG TV 1기 TV 탤런트로 데뷔했다가 1957년 특채성우로 데뷔하고 1958년 영화 어디로 갈까로 데뷔하여 이듬해 가는 봄 오는 봄으로 큰 흥행몰이를 하였지만 그 후로는 딱히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960년에는 질투, 1963년에는 단종회사 등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당시 정점을 찍은 여배우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주연급 조연으로 출연하여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인 흥행배우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혼한 뒤였는데 조경철 박사가 미워도 다시 한 번에 출연한 그녀에 반했으며 결국 결혼까지 이어져 백년해로 하게 됩니다. 맡은 배역의 상당수가 첩이나 애인에게 남자를 뺏기는 부인 역이 많았고 심지어 20대에는 맨발의 청춘이나 초호에서 엄앵란 문희에게 신성이를 빼앗기고 미워도 다시 한 번 이후로 정점을 이루면서 화녀, 충녀에서도 그러한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녀는 조연으로 출연하기는 했어도 그녀가 출연한 영화의 상당수가 흥행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미워도 다시 한 번의 흥행 이후에 그녀의 단독 주연으로 흥행시킨 영화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1969년에 흥행몰이를 한 잊혀진 여인이 그 대표작이죠. 특히 1968년 우리 영화사에서 대표적인 멜로 영화로 꼽히는 정소영 감독의 미워도 다시 한 번에서 바람둥이 남편을 둔 정숙한 아내 역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녀는 1960년대 한국 영화사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후 1959년 이름 없는 별들, 1963년 단종회사, 갯마을, 1967년 귀로, 1968년 파문, 1970년 천사의 눈물, 1971년 화녀, 1977년 산불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달 착륙 중계 해설자로 스타가 된 천문학자. 아폴로 박사로 유명해진 조경철 박사와의 로맨스도 대중연예 매체의 지면을 오르내릴 만큼 화제였습니다. 그녀는 1971년 8살 연상인 조 박사의 짝사랑을 받아들여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후 화려했던 여배우 시절을 뒤로하고 사실상 은퇴의 길을 걸었으나 김지미, 남정임, 엄앵란, 문희, 고은하 등 당대 영화계를 풍미했던 영화인들과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루도 생각 안 나는 날이 없다며 2010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애틋함을 전했던 그녀는 2019년 12월 21일 향년 83세로 사랑하는 부군 곁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조경철 박사의 소천 이후 독신으로 살았지만 누구보다 화려했던 여배우 시절의 눈부신 추억과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해준 아폴로 박사와의 로맨스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1968년 정소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우리 영화사에서 대표적인 멜로 영화로 많은 일화와 기록을 남긴 작품입니다. 국내 최초의 TV 연기자로 출발한 원로배우 전계현은 기품이 있는 준수한 용모, 현대적인 표준형 미인으로 음악에 스카우트된 뒤 우리 영화 황금기의 인기를 풍미한 미워도 다시 한 번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은 홍콩과 대만 등지에 수출되어 동남아 영화 시장에서도 떠들썩하게 바람을 일으킨 한류의 뿌리이며 원조가 된 작품이죠. 한 남자가 두 여자, 두 가정을 둔 사례가 많았던 그 시대에 가족사회의 단면을 증오나 질시보다 따뜻한 삼각관계로 풀어내 관객들의 눈물을 쏟게 한 본처 역의 그 주연 배우였습니다. 영화가 개봉되는 날부터 표를 사기 위해 늘어선 인파가 서울 을지로 사가에 있는 국도극장 매표 창구에서 을지로 3가 내거리를 돌아 명보극장까지 이어져 있었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들을 보면 남자들까지 손수건을 들고 훌쩍거리던 영화였습니다. 남편에게 아이까지 둔 젊은 여자가 있다고 본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눈앞에 나타나면 그걸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길바닥에 후련하게 내동댕이를 쳐야 분통이 풀리는 건데 그 영화는 본처가 분노를 억누르며 젊은 나이로 남의 첩이 되고 아이까지 낳은 입장을 가련하게 생각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복판에 낀 아역배우 김정훈이 워낙 어른들을 애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시절의 사회는 좀 살만한 남자분들이 두 여자, 두 가정을 둔 경우가 많아 더욱 화제의 바람을 일으킨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연출력과 연기자들의 호흡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이 울고 나오는 영화라고 소문이 나서 더 극장 매표구가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 한신호 역의 신영규는 10년간 혼자 살며 사업으로 성공해 유치원 선생 혜영을 만나 아이까지 두게 되는데 고향에는 아내인 전계연과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지요. 어느 날 상경한 아내에 의해 그들의 달콤한 불륜이 들통나면서 겪는 갈등 얘기가 바로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그 후 역시 신영균과 출연한 정소영 감독의 잊혀진 여인도 히트했는데 그것도 애정 멜로물이었어요. 전계연은 풍기는 이미지 때문인지 많은 작품에서 아내의 속을 썩이는 바람둥이 남자의 정숙한 본처 역을 하셨어요. 하하, 그게 영화에서의 한동안 내 팔자였던가 봐요. 김기영 감독의 화녀에서도 그랬고 추적당하는 빨치산 얘기를 다룬 김수용 감독의 산불에서도 비슷한 역을 맡았었지요. 전계연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화인 모임이나 종교단체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도 있고 마음이 편안한 친지를 만나면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나누며 살아요. 그리고 학생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배우로 활동하는 동안은 잊고 살다가 결혼 후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신도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기까지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했어요. 나중에 연예인 초급파 모임에 참여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연예인 선교, 10주년 기념행사로 뮤지컬 건너가게 하소설을 제작해 전국 순회 공연을 했었지요. 유대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자신은 건너가지 못하고 눈을 감은 모세의 생애를 담은 성극이죠. 1992년 호암아트홀 국립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진주, 부산 지역을 돌며 대성황을 이루어 배우 활동을 그만둔 후 내가 해낸 큰 사업이어서 지금도 의미 있게 생각해요. 연기 생활 후 목사로 계시는 임동진 씨가 모세 역으로 출연했고 무대에 오른 출연진만 80명의 대작이었어요. 연예인 선교 모임이 30여 개쯤 될 때 우리 모임이 큰 모임 중에 하나였는데 가수 윤복혜, 현미, 연기자로 한인수 씨 등 많았어요. 타계한 남정인 문호장 씨 등도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한 선교 모임의 멤버들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무렵 강의를 듣기 위해 양주동 박사를 자주 배웠는데 그분이 자주 찾던 명동의 갈채다방에서 차범석, 오사랑 씨 등 연극인들을 소개받았어요. 양주동 박사가 자신의 제자라며 소개를 해주셨는데 틈틈이 실험극장의 연극 무대에도 오르다가 1957년 HLKA 대북방송으로 인기를 모았던 오사랑 연출회 김삿갓 북한방랑기에 출연하게 되면서 방송국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이어서 최초의 TV 방송국인 HLKG가 개국되어 첫 드라마 청춘기상도를 제작할 때 TV 연기자 1호로 선발되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부 기자 에이나였습니다.